모든 이야기는 한여름밤의 꿈처럼 시작되었다. 텅 빈 야구장, 텅 빈 스탠드가 가득한 프로야구의 스산한 풍경 속에서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다. 바로 불꽃야구였다. 이들은 기존의 틀을 깨고 팬들의 갈증을 해소하며 신드롬을 일으켰다. 매 경기마다 터져나오는 직관 매진 소식은 그 인기의 압도적인 증거였다. 고척돔, 인천 SSG 랜더스필드 등 수도권 주요 구장은 티켓 오픈과 동시에 서버를 마비시킬 만큼 뜨거웠고, 팬들은 마치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티켓을 구하듯 광클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은 사직 직관 역시 당연히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성사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 기대를 뒤집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사직 직관 경기 취소. 단순히 핏방울 몇 개 때문일까? 아니다. 이는 성공의 그림자 뒤에 숨겨져 있던 시스템적 취약점과 팬심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드러낸 작은 사건이 아닌 거대한 경고음이었다. 사실 이번 사직 직관 취소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날씨 문제 이면에 훨씬 더 복잡하고 근본적인 원인들이 얽혀 있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벤트의 희소성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불꽃야구는 시즌 초반 드문 직관 기회 덕분에 팬들에게 놓칠 수 없는 특별한 이벤트로 인식되었다. 마치 귀한 보물을 찾아 나서는 모험처럼 직관은 팬들에게 단순한 관람을 넘어선 성취감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시즌이 진행되면서 직관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특히 하반기에 들어서는 한 달에 여러 번 직관 경기가 예고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팬들로 하여금 이번에 못 가도 다음 기회가 있겠지라는 심리적 여유를 갖게 만들었다. 지난 1년간 갈증에 시달렸던 팬들에게 직관은 이제 특별한 기회가 아닌 다소 잦은 이벤트로 그 위상이 변모한 것이다. 비록 팬덤 규모는 여전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개별 이벤트에 대한 충성도와 긴장감은 초기만큼 강렬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사직 직관 예매율 하락의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마케팅 전략에서 희소성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이번 사태는 지방 직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수도권 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불꽃야구의 팬덤 구조에서 지방 경기는 그 자체로 거대한 도전이었다. 특히 사직 직관이 열릴 예정이었던 일요일 오후 5시라는 시간은 지방 원정을 계획했던 팬들에게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늦은 시간 경기가 끝나면 이미 밤이 깊어지고 다음 날인 월요일 출근이나 등교를 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었다. 이는 마치 불꽃야구라는 팀이 서울 팬들을 위한 전용기라도 띄워야 할 만큼 지리적 장벽이 예매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팬 커뮤니티 관계자는 고척돔은 2호선만 타면 되지만 사직은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고려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나 다름없다며 날씨 변수까지 더해지면 티켓 환불을 받더라도 이미 지출한 부대 비용은 팬들의 몫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지방 직관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예매 부진을 넘어 팬덤의 양극화 현상? 열성 팬들은 기꺼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만 다수의 라이트 팬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을 심화시켰다. 세 번째로 우천 예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제작진과 팬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전략적 리스크였다. 실외 구장인 사직은 필연적으로 날씨에 취약하며 이는 예매 단계에서부터 팬들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었다. 경기가 5회 이전에 우천 취소되면 티켓값은 환불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이미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부대 비용은 온전히 팬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일단 예매하고 보자는 초기 심리를 꺾고 과연 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는 현실적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특히 이번에는 단순한 경기 취소를 넘어 생중계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까지 함께 계획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작진의 고민은 더욱 깊었을 것이다.
공들여 준비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작진이 내린 선제적 취소 결정은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더 큰 손실을 막으려는 일종의 위기관리였다. 이는 불꽃 야구가 아마추어 단계를 넘어 프로의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감당해야 할 새로운 종류의 리스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네 번째로, 이번 사태는 팬덤 내부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불꽃 야구의 팬덤은 의외로 최강야구나 그들의 배경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라이트 팬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그치고 프로그램의 탄생 배경, 복잡한 시스템, 심지어는 시청 방법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불꽃 야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정보의 부재는 팬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팬덤의 응집력을 해칠 수 있다. 예매율이 높은 특정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 사이의 극심한 차이는 바로 이 정보 비대칭이 초래한 결과일 수 있다. 열성 팬들은 이미 모든 정보를 꿰뚫고 있으며 그에 맞춰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반면 라이트 팬들은 단순한 좌석 정보를 넘어 경기장의 분위기나 관전 팁 등 직관의 매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해 예매를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직 직관 취소는 불꽃 야구가 거대한 위기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음을 시사한다. 제작진은 이번 사태를 통해 지방 직관의 요일 및 시간 조정 필요성, 라이트 팬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의 중요성, 그리고 최강야구 론칭이라는 경쟁 구도를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불꽃 야구 제작진은 팬들이 서로 대립할 필요는 없다는 진심을 전달하며 팬심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콘텐츠를 넘어 스포츠 정신을 존중하는 진정한 팬덤 문화를 구축하려는 구단의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취소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귀중한 피드백이었다. 불꽃 야구가 이 경험을 발판 삼아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대한민국 야구 팬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우리는 앞으로 그들의 담대한 행보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